1999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밤 10시쯤에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송혜의 양이 실종됐어요. 당시 송혜의 양은 학교를 마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5시 30분경에 송탄으로 향했죠. 근데 그곳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 10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래도 막 부모님한테 혼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막차 시간에 집에 가야 돼. 그래서 막차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에 나왔죠. 친구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해줬다고 해요. 자, 그곳이 서정리였는데요. 그 서정리라는 곳에서 송혜이 학생이 살고 있던 집까지는 5km 정도? 근데 버스를 타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멀지 않은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버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버스기사 아저씨 말고요. 그 당시에 마지막 버스를 몰고 있었던 기사 아저씨의 제보에 의하면 버스에는 송혜이 양과 약 30대의 나이 정도로 보이는 술 냄새 나는 남성이 2명만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버스는 약 10분에서 20분을 달려 목적지인 도일동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이 송혜 학생이 가려고 했던 곳이었고요. 송양과 30대 남성은 같은 곳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채 걸어가게 돼요. 버스 아저씨는 마지막 승객들을 내려놓고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둘이 어둠 속으로 점점 사라지는 것 마지막 장면까지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게 송혜 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버스를 왜 타가지고 그래? 버스 집에 가려면 타야지 뭐. 자, 송량의 아버지는요, 너무 걱정이 된 거야. 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송량이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우리 딸하고 같이 있냐? 근데 아빠가 듣기론, 해, 아까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수소문을 한 거죠. 동네 방네를 다 돌고 찾아다니면서. 근데 결국 새벽 6시까지 그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정류장에서 내려줬잖아요. 그 정류장에서 내려주고 나서 한 1km 이렇게 떨어진 거리 정도가 다 논밭이고 골목길이었대요.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좀 유명한 우범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경찰이 누굴부터 조사하겠어요? 일단은 마지막 목격자라고 생각되는 버스기사 아저씨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한테를 통해서 이 송혜 양이 그 남자와 같이 내린 건 아니지만 그 30대 남자와 같이 내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됐죠. 30대의 남자였어요. 평택 시내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 남자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고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게다가 등산화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가 동네가 작은 동네라서 버스 아저씨가 평소에 보던 인상착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저씨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야.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도일동 하리브락 갑니다. 근데 얘기를 막 하는데 술 냄새가 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이 남자 술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둘이 내렸습니다. 둘은 버스에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요. 같은 정류장에서 내려서 조금 떨어진 채 걸었지만 송량은 도로변을 걸었고요. 남자는 지하도로 걸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도로변이나 지하도로나 양쪽 다 같은 마을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요. 주변 일대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는 이 포스터가 있잖아요. 이제 특히나 이 아버지가 딸을 찾는데 굉장히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주변 일대를 뒤진 것뿐만 아니라 뭐 성매매 업소까지 정말 다 안 뒤진 곳이 없대요. 그런데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고요. 당시에 이 주변이 논밭이다 보니까 주변에 CCTV가 없는 거야.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찾는 것도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때가 1999년 며칠이었어요. 며칠이었냐면 1월 며칠이었어요. 2월 13일이었어요. 이게 설날 며칠 전이에요. 그럼 설날 며칠 전이면 사실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새로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자라 그러죠. 이 동네 부모님을 만나러 온 어떤 아들내미, 딸내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네 방네 설날에 방문한 사람들을 싸그리 다 조사했어요. 근데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송양의 아버지는 애가 탔어요. 송양의 아버지는 사실 지금도 여러 언론에 나올 만큼 상당히 유명해요. 결국 경찰은 5년이 지나고 나서 수사가 진전이 안 되니까 그냥 송양이 모습을 감추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송양의 아빠가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 딸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경찰하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 송량의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송량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접속을 한 게 확인된 거예요. 송량은 지금 경찰 데이터에 실종자로 나와 있는데 송량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접속을 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복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덮쳤는데 거기에 웬 커플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부산에 웬 커플이 왜 송혜양의 주민등록번 알고 보니까 송양의 아버지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어마어마하게 뿌렸거든요. 근데 그 전단지에 딸내미 주민등록 번호까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을 해가지고 접속한 거죠. 어? 그러고 싶을까?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거를 갖다가 도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수사에 진전이 없었어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2014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작년에 경찰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송량의 아버지 사진을 보고 계세요. 원래 이 집은 두 명, 그러니까 송량이 막내딸이었고 언니가 있었대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살던 그냥 자영업자, 뭐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었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딸내미를 찾기 위해서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도 이 전단지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많이 있었잖아. 우리 동네에도.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이 현수막을 다 걸으셨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다 배포하고 그렇게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열심히 찾아다니시다가 결국에 송량의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그런 서름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게 됐는데요. 그렇게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농약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현재 송량의 언니는 그 출산을 했고요.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대요. 근데 송량의 아버님은 이것처럼 혹시라도 이게 사건이 지난 지가 16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송량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송량의 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그 집에서 찍은 한 영상이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사실 전단지를 붙이고 나서 아버지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나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있긴 했대요. 여기저기 목격담도 나오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장난 전화였거나 허위 전화였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계속 이렇게 뚜렷한 증거 없이 딸내미만 찾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1999년 딸을 실종한 이후 트럭 몰고 전국으로 찾아다니다 결국 5천만 원이 넘는 사채와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딸이 전화가 올까봐 16년째 딸을 잃어버렸을 때 쓰던 016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돈을 못 버시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초수급자한테 나라에서 60만 원의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40만 원은 딸을 찾기 위한 전단지 비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서울에서 양재동 지나고 서초동 지나는 곳에 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걸고 다니시고요.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 있었던 거 아시죠? 이 아버님이 메르스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메르스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병을 이겨내시고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실종 사건을 어제 오늘 준비해 봤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조차 모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토요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